네, 세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해외 직투 NH농협증권 김규배 차장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은 해외 증시 좀 체크 포인트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여러 가지 좀 대외적인 어떤 위험 요소들 완화 때문에 다소 좀 회복한 그런 모습입니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미국 뉴욕 증시가 지정학적 긴장 완화 등으로 인해서 이틀째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가 0.1% 상승하였고 나스닥 지수가 0.7%, 대형주 중심의 S&P 500 지수도 0.28% 상승해서 마감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감이 완화된 게 이날 증시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의 충돌 위기가 완화되고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다시 휴전에 돌입한 것이 하루 동안 투자 심리를 회복시킨 가장 큰 이유가 된 것 같습니다. 또한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조기에 기준금리 인상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증시에 활력을 불어일으켰는데요.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이날 스웨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지금까지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면서 이러한 발언이 앞으로 조기에 금리 인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킨 그런 하루였습니다. 지난 2주 동안 미국 증시가 꽤 과매도 국면에 있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증시 조정이 조금 필요한 타이밍에서 적절하게 대내외적인 그런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어떤 건강한 조정을 거치고 다시 반등을 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포인트가 우선 그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었는데요. 스탠리 피셔 연준 부의장이 스웨덴에서 열린 스웨덴 재무부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와 글로벌 경제의 회복세가 지금까지는 실망스러운 수준이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 근거로 미국의 고용과 자본 투자, 생산성 등에서 여전히 취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국의 생산성이 40년 동안 평균이 1.5%를 밑도는 1% 수준이었고 고용시장 참여율도 1978년 이후에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따라서 주요 선진국 경제 회복세도 현재까지는 실망스러운 수준이다. 그래서 경기 회복을 위해서는 계속해서 통화 정책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라고 의견을 피력을 하였습니다. 피셔 부의장의 이 같은 발언이 연준이 상당 기간 저금리를 지속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면서 증시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특히 유럽 쪽에서의 이러한 발언을 통해서 유럽 내에서도 앞으로는 계속해서 양적 완화에 대한 그런 힘을 불어일으키는 그런 발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한편 종목을 잠깐 살펴보면 이날 뉴욕 증시에서 식품회사인 치키타 브랜드가 전날보다 30.12% 급등하였는데요. 이 회사가 지난 2002년 상장된 이후에 하루 폭으로는 최대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앞서 주스 업체인 커트레일과 브라질의 투자사인 사프라는 이 회사에 대한 매입을 제한한 것이 투자 심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세를 보이는 그런 하루였습니다. 특히 업종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였었고요. 특히 시장의 주도주는 역시 테슬라 자동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어제 도이치 증권에서 나온 보고서로 인해서 약 4.51% 급등하였는데요. 도이치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의 목표 주가를 $320로 상향 조정을 하였습니다. 향후에 그 모델 S와 X의 그 어떤 판매가 굉장히 기대가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룬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원달러 환율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어제 하루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1030원 선 부근까지 다시 반등하였습니다. 11일 날 외환시장에서 전거래일보다 6.2원 하락한 1030원.30의 거래를 마감하였는데요. 다시 1030원대 초반으로 올라오면서 해외 투자를 하기 위한 또 좋은 환경이 또 이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오늘 외환딜러분들이 예상하는 원달러 환율 수준은 1027원에서 1035원 사이에 움직일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지정학적 리스크가 완화가 되면서 달러화가 단기적으로는 숨고르기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이러한 1027원에서 1035원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포트폴리오의 두 종목은 그대로 가고 있는데 신규 종목 추가 매수에 대해서 계속 가능성을 열어두셨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좀 변화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변동사항은 특별히 없는데 유럽 쪽에 아무래도 조금 분위기가 다시 조금씩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판단이 조금씩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그 투자자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닥스 지수를 잠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뉴욕을 비롯해서 아시아 증시는 많이 보시겠지만 사실 그 유럽 증시는 잘 보시진 않으실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그 차트상으로 지금 닥스 지수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닥스 지수를 보시면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 반등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어떤 부분을 유심히 보시면 좋으시냐면요. 닥스 지수 같은 경우는 약 9,000 정도 선에서 이렇게 지지대를 형성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유럽 쪽에 전반적인 침체가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이 닥스 지수를 기준으로 독일이라든가 프랑스 쪽에 어떤 그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을 한번 발굴하는 것이 좋은 전략이 아니었나. 그래서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유럽에 있는 자동차주를 한번 저기 포트폴리오에 적극적으로 담아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네. 자, 일단은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에 지금 담겨 있는 이 종목들 이것부터 먼저 좀 체크를 하고 그리고 나서 자동차 얘기를 좀 이어가 보도록 하죠. 네, 우선 저희 그 포트폴리오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현금을 55% 비중을 가지고 있고요. 애플과 네슬레를 가지고 있습니다. 애플은 아무래도 그 9월달 초에 그 아이폰 6에 대한 기대감 역시 그 시장에 조금씩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도 1.3% 올라서 $95 99센트에 마무리를 했고요. 반면에 네슬레는 조금 약보합을 유지를 했습니다. 0.15% 하락해서 68.75 스위스 프랑에 마감을 하였습니다.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그 애플이 어제 하루 강세를 보이면서 애플과 관련된 주식들이 전반적으로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그 어떤 그 해외 쪽의 구성 종목을 좀 살펴보시면요. 예, 그 대부분의 종목들이 많이 오른 가운데 특히 애플과 관련된 그런 기술주들의 흐름이 굉장히 좋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 차트나 어떤 이 그 종목을 필터링하는 그런 걸 보시면 보실 수가 있는데요. 특히 눈여겨보셔야 될 부분이 바로 반도체와 관련된 그 주식들이 굉장히 강세를 어제 하루도 보였다는 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 내에서는 그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 애플과 관련된 수혜가 계속해서 시장에 어떤 반영을 이룰 거라고 지금 보고 있어서 계속 보유를 할 예정이고요. 목표가를 계속해서 $110 정도 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슬레도 계속해서 지금 현재는 뭐 약보합을 기록하고 있지만 유럽 내에서의 가장 큰 식품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그 성장 가능성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유효하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종목을 계속 보유해 갈 생각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가 그러면은 이 두 개의 종목 가지고는 조금 약간 시장의 상승에 그 달리는 시장에 올라타야 되는 그런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한 번 더 다른 종목들도 눈여겨봐야 되는 지금 타이밍에 왔고요. 어제 종합적으로 자동차주를 제가 한번 브리핑을 한번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12개의 자동차 회사들을 어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그 대부분의 자동차 업종들이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관심 종목군을 보시면 테슬라가 4.5% 상승한 것을 비롯해서 BMW, 다임러, 복스바겐이 대부분 다 큰 폭으로 상승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조금 약간 기술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감이 있지만 이 중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들어갈 생각인데 그 중에서도 특히 제 개인적인 그 의견은 복스바겐이 가장 좋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폭스바겐 현재 주가 흐름과 함께 좀 매수하신다면은 좀 매수가 이런 부분 가격 전략까지 좀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죠. 네. 폭스바겐은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메이저 자동차 회사입니다. 예, 그래서 폭스바겐은 이 가장 다양한 자동차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한 걸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소비자분들도 잘 친숙하시겠습니다만 티구안을 비롯해서 어떤 뭐 람보르기니라든가 이런 뭐 다양한 차종을 보유하고 있어서 차종의 선택 폭에 있어서는 전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라고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폭스바겐은 잘 아시는 것처럼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고 종목 코드는 VOW를 쓰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차트를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시면 최근에 계속해서 하락을 하였습니다. 중국 내에서의 어떤 그 외국 자동차에 대한 그런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시장에 반영되고 또한 최근에 유럽의 경기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다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복스바겐 주식이 계속 하락을 하였는데요. 독일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만 복스바겐에 대해서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이 회사의 매출의 전반이 50% 이상이 중국 쪽에서 나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회사가 과연 그 독일의 자동차 회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 정도로 중국 쪽의 매출이 훨씬 더 크게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내에서의 자동차 시장이 연평균 6-7% 계속 성장하면서 거의 중국 내에서는 국민차에 그 버금가는 그런 대접을 받고 있는 회사가 바로 복스바겐입니다. 따라서 이 복스바겐의 그 중국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유효한 그런 전략을 계속 보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를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68 유로를 어제 마감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쯤에는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저께 잠깐 그 하락을 멈추고 반등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반등이 어떤 기술적인 반등인지 아니면 어떤 저가의 메리트인지는 한번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서 하루 정도 더 눈여겨봤습니다. 그래서 지난 이틀 동안 주가가 잠시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아무래도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그런 그 악재들이 해소가 되면서 어떤 저가 메리트가 유입이 되면서 이틀 동안 상승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제 하루에 2% 가까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잠깐 이 쉬어가는 템포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타이밍을 잠시 노려서 오늘은 복스바겐을 매수를 들어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68 지금 유로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지금 뭐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만 166 유로 정도까지 내려오면 과감하게 그 매수를 진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현금은 약 한 55% 가지고 있는데 복스바겐을 한 25% 정도 이렇게 담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올라가고 있는 증시에 좀 약간 올라타는 그런 말의 전략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해외 직투에서는요, 폭스바겐 신규 매수를 현재 고려하고 있습니다. 전일 종가가 168유로에서 거래 마쳤는데요. 166유로까지 좀 조정을 받을 때 신규 매수 비중은 25% 정도로 담을 계획입니다. 이 매수 편입이 되면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팔로우업 해드리니까요, 이 시간에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해외 직투였습니다.